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집사의 20분 정리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요즘 코로나의 중화항체 치료제 이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셀트리온에서 이거 뭐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사실 원리나 개발 그런 현황,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현황을 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조금 디스커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이게 굉장히 타임 센시티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날짜를 적어놨죠. 그리고 사실 저희 집사 TV 시작할 때 초반에 그 집사의 그 백신 정리한 거 있죠. 그리고 나서 백신이 실제로 어프로브가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면서 이제 항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좀 짚으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굉장히 쉬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뭐 자세하게 가진 않을 텐데 이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고 이게 세포죠. 그래서 여기 제가 트로피즘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트로피즘이 뭐냐 뭐 티슈 트로피즘 하면은 바이러스가 아무 티슈에나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중에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ACE2라는 리셉터를 발현하는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들어가요. 그때 필요한 게 뭐다? 이게 SARS-CoV-2 아니면 2의 S 프로틴과 ACE2 프로틴이 실제로 인터랙션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인터랙션을 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를 감염시키는 첫 스텝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치료제는 어떻게 만들죠? 이 S 프로틴과 ACE2 프로틴의 인터랙션을 막으면 되겠죠. 쉽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적어놨을 텐데 최근에 FDA에서 이러한 약들을 어프로브는 아니고 이제 비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약간 커버를 할 텐데 그런 약들이 전부 다 여기 viral S 프로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이거를 타겟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서 이 바이러스를 뉴트럴라이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게 이제 한국말로 중화죠. 중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화를 시키면은 코로나에 밖에 있는 코로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착각하시기 쉬운데 죽이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세포 내 진입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감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이렇게 확대한 게 이건데 이 스트럭처 자체는 사실 좀 나온 지가 됐어요. 뭐 올해 4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런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나오는 환자들로부터 이제 항체를 떼내가지고 빼내서 그 항체가 어디 붙는지 보니까 왜냐면 항체가 옆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보면 옆에 붙는 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 붙는 위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데 붙는 항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뉴트럴라이즈를 잘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들이 만든 항체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 에피톱 잘 중화를 시킨 에피톱을 골라가지고 이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SARS-CoV-2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의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하는 상황인 거죠. 너무 작긴 한데 이게 2020년 11월 초 기준이에요. 보면은 제일 빠른 데가 어디죠?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고 지금 페이스 2, 3 들어간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한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이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FDA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FDA 어프로벌은 엄밀히 말하면 아닌데 요 두 가지 엔티바디 제가 뭐 단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엔티바디를 콤보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비상시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아웃 할 거는 승인을 난 게 이게 보면은 중증 환자가 아니라 이제 경증 환자죠. 이 면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약간 설명할 텐데 허가가 난 게 경증 환자에만 쓰도록 허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증 환자인 어른 아니면 애기들이 이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투항상이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해놓고 제가 까먹었는데 이게 10월 초에 이분이 이제 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죠. 그 치료 받은 그 바로 투여받은 그 약이 이 콤보입니다. 이 정확히 이 콤보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뭐 나는 뭐 마법처럼 나왔다 그랬나 이런 코멘트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중증이 아니었고 경증일 때 이분의 주치의께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제 심텀이 나빠지기 전에 이게 프로액티브하게 이 약을 이제 투여를 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프로미싱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굉장히 빠른 회사가 거의 동시에 그 EUA를 받았는데 여기 적어놨죠. 여기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죠.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또 최근에 이제 한 이건 뭐 2주 전인가요? 뭐 거의 똑같은데 EUA를 받았어요. 그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이제 emergency use 뭐 authorization 이렇게 해서 비상 사용 승인 뭐 이렇게 된 거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승인된 그 페이션군이 환자군이 non-hospitalized patient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mild to moderate symptom을 가진 환자들이 이 상황에서 허가를 받은 거죠. 이 면에 대해서 뒷부분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 한국의 희망인 셀트리온도 여기 논문에 났죠.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뭐 지금은 페이스 제가 기사 보니까 2, 3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1월 초에는 이제 페이스 1 이제 세이프티 보는 단계였죠. 그 당시에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프로미싱해 보이죠. 그래서 한국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마치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 맞을 필요 없고 한국도 이제 우리 치료제 강국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이게 뭐 프로미싱하고 한 건 다 좋은데 이제 사실관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항체 치료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계, 이거는 이제 뭐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의 종속된 건 아닌데 코로나의 상황을 볼 때 이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의 테라피릭 스트래티디가 사실 굉장히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굉장히 생겼을 초창기에 나왔던 논문인데 사람들이 초반부터 관찰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0일이 이제 심텀 이제 증상이 나온 이후에 이제 한 21일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본 거죠. 각각의 이제 선들이 이제 환자들인데 초반에 그 증상이 나오던 초반에 그 바이러스 타이터가 되게 높아요. 이게 CT 밸류가 낮을수록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다가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증상을 이 사람들이 다 팔로우한 건 아니지만 이제 바이러스 타이터가 낮아져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다른 데서 이제 그 수합을 했을 때 샘플 소스가 다르지만 어찌됐든 초반에 많다가 이렇게 적어지는 패턴을 옛날부터 관찰했고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패턴이 훨씬 더 명확해졌거든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똑같이 onset of symptom이죠. 이제 증상이 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입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입원하는 게 한 7일 걸리고 뭐 10에서 15일, 16일 이렇게 가면은 이제 intensive care unit이라고 이제 응급실이라고 그러나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엄청 심해지는 게 16일인데 이 16일 될 때 바이러스 타이터를 보면 어떻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경증, 중증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은 거는 경증일 때예요. 경증일 때 바이러스 타이터가 높고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타이터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코비드-19이라는 심텀이 나올 때 초반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바이러스의 도스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바이러스의 그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가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전에 앞서 보여드린 이것도 다 중증에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이제 경증 환자한테 이렇게 non-hospitalized 환자한테 사용해라 이렇게 서제스트하고 있죠. 이해가시죠? 여기 써놨네요. ICU 들어갈 때는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이미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이게 이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뭐 아무 때나 맞으면 다 해결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증일 때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중증일 때는 이게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타겟할 뭐 테라피릭 타겟이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사람 수도 더 많아지고 이제 바이러스 타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한 건데 여기 CT 밸류가 뭐 35 이하면은 거의 디텍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뭐 7일 뭐 정말 나이브하게 해서 14일 2주일 후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심텀을 나누는 거죠. mild symptom, 이제 severe symptom. 이것도 다른 논문인데 mild symptom, severe symptom. mild가 약한 경증, 빨간색이 중증. 이 논문의 경우에는 중증이든 경증이든 바이러스 타이터는 뭐 둘 다 계속 떨어진다 이거고 이거는 CT를 이제 델타 CT인데 거꾸로 써놔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바이러스 타이터가 낮아지는 건데 마일드 심텀인 경우는 바이러스 타이터가 빨리 낮아지고 그렇죠. 시비어 심텀이면 약간 좀 더 걸리지만 어쨌든 바이러스 타이터가 낮아지는데 뭐 한 15일 뭐 아주 많이 봐서 20일이면은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심지어 시비어 심텀인 경우에도 그렇죠. 약간의 패턴이나 뭐 이런 뭐 샘플 뭐 소스 아니면 onset of symptom을 어디서부터 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mild symptom이든 severe symptom이든 뭐 정말 여유 있게 봐서 20일이면 증상이 남아 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이 항체 신약은 이제 바이러스를 타겟한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는 중증 환자한테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긴 해요. 몇몇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는데 이거는 경증 환자에서 사실 타겟하는 거지 중증은 이제 가능성이 많진 않다. 뭐 시도는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게 약간 썸머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라오야 인스티튜트 이게 옛날에 LIA라고 그 되게 유명한 이미놀로지 연구소인데 이름을 최근에 바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왜냐면 여기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로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어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딱 나오죠. 중증 트리트먼트 치료할 때 뭐 한다? 마일드 투 머더레이트 심텀일 때 한다. 그렇죠. 그 프로필락시스 하면 예방용인데 이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게 옛날에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RSV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이거 항체 치료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거의 안 하거든요. 이유를 제가 뒷부분에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healthcare worker, first responder.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백신 맞으면은 2주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 몸에 그 면역 반응 생길 때까지 2주 기다려야 되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항체 맞고 바로 일해라 이런 거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이제 백신이 잘 작동을 뭐 안 하진 않지만 덜 하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이뮤 리스폰스가 약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뭐 임산부들도 백신을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백신은 아직 임산부들 상대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특정 지역에서 디지스가 아웃브레이크 할 때 이럴 경우는 백신 맞고 2주 기다리면 디지스가 더 퍼지겠죠. 그래서 바로 항체 치료를 맞는다. 이런 식의 제한적인 이제 적응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다? 이제 항체 치료제는 뭐 되는 건 다 좋은데 사람들이 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경증 환자 그리고 예방의 목적,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되죠. 제 생각에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엄청 비싸요. 이 항체 치료제가 엄청 비싼데 저는 이 그 신약 개발 분야에 그래도 나름 시간을 두고 몸을 담다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한국에서 뉴스가 제가 5월 이거 가져왔는데 이맘때쯤 제가 실제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제 원가에 공급하겠다. 이게 아마 셀트리온 기사였는데 제가 딱 그때 그 반응을 했어요. 이거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이거 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항체 치료제를 하는 왜 하는 거지? 저의 첫 반응 이거 왜 하냐?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한 페이션트 치료하려고 500만 원, 1000만 원 쓴다고 이게 원가로 공급하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안 나오는 거죠. 이 원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단위가 다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래 뭐 오케이 한다고 쳐 이게 급하니까 근데 뭐 보험으로 해주나? 보험은 되나? 보험하면은 그건 다 이제 한국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이거 엄청 고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서정진 회장님인가요? 그분께서 막 나와서 TV에도 나오고 막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말해주세요. 여기 보면 국내엔 원가 40만 원대 제공, 그죠? 그래서 정부한테 싸게 해줄 테니까 승인 좀 해달라 이렇게 약간 압박을 넣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보통은 400에서 450만 원 정도다. 보통 400에서 45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40만 원대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대는 이게 뭐 써놨나요? 와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어떤 항체 치료제도 40만 원이 원가는 아닙니다. 이게 손해를 보고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400만 원대 만든 다음에 이제 자기가 90% 할인을 해서 주겠다. 대신에 정부한테 뭐 약간의 대가를 받겠죠. 이게 다 딜인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이 치료제를 맞을 한국 국민이 얼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지 않은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이 회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한 거를 40만 원씩 줄 때마다 뭐 500만 원씩 손해를 본다 치면은 1000명이 맞는다 그러면 50억 손해인 거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50억 손해 보고 기업 이미지가 쇄신되면 이거 되게 굿딜인 거죠. 아주 좋은 일인데 어쨌든 포인트는 제가 특정 회사를 너무 안 좋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엄청 비싸다. 이게 엄청 비싼데 이게 감이 안 오실까 봐 제가 그래서 약간 숫자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도스를 보면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항체여도 이게 사람마다 맞는 도스가 다르잖아요. 그 항체 종류에 따라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일라이 릴리에서 페이스 2 했고 리제너레이션에서 이제 페이스 2, 3 이렇게 했던 게 2가 이제 1이 엄밀히 말하면은 그 맥시멀 도스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스텝업 도싱을 다 끝내고 이제 페이스 2에서 이제 스텝업 도싱 후에 이제 레커멘디드 되는 도스가 있어요. 페이스 2에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게 700mg, 2800mg, 7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7g이죠. 7g. 맥시멈 7g을 썼고 미니멈 0.7g을 썼어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그렇죠. 리제너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썼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믹스처를 이 사람들은 썼죠. 근데 2.4g과 1.2g이죠.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8g 그리고 4g 믹스. 그러니까 1.2g을 지금 한 사람한테 한 도스에 준 거죠. 이게 1.2g 맞나요? 이게 8, 죄송합니다. 12g이네요. 12g을 줬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therapeutic antibodies의 sales price가 나옵니다. 이제 원가는 아니고 sales price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 드는 비용 다 합친 거긴 하죠. 다 합친 거긴 한데 sales price면 병원은 빼고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매하는 비용 다 그 제조 비용 플러스 여러 가지가 들겠죠. 운송 비용 이런 거 다 합친 거긴 한데 1g의 그 therapeutic antibody랑 sales가 얼마냐?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 이게 보시면 1g당 6,000불이죠. 6,000불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왜냐하면은 이제 환자들이 적을 때는 1g당 2만 불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체감상 맞는 넘버예요. 체감상 맞는 넘버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그래도 환자가 그래도 좀 많을 테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fair 하거든요. 1g에 6,000불이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여기 뭐가 결국 아직 3상이 아직 안 났거든요. 그렇죠? 2상까지 끝나고 3상이 진행 중인데 FDA에서는 비상시로 지금 허가를 한 상황이에요. 3상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까지 시도한 거는 0.7g에서 12g 사이고 그럼 이걸 대충 곱하면 이거 한 0.7g 한 400만 원, 그렇죠? 400만 원 되는 거고 이제 12g이면 얼마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거의 1억 원대죠. 거의 1억 원대죠. 예, 그러니까 대충 400만 원에서 정말 비싸면 1억 원까지 한 사람당 경증 치료를 위해서 400만 원에서 1억 원을 써야 된다. 그렇죠? 1억 원을 과장하지 말기로 할 거예요. 7천만 원이라고 하죠. 400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들 거다. 그리고 경증 환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비상시에 써야 된다. 어떤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어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드는 돈이 이 정도가 될 거다. 한 사람당.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런 커머셜리 그런 이득을 보면서 사용이 되려면은 이게 이 높은 도스에서만 성공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얼마나 낮은 도스로 효과를 볼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3상 결과를 이제 나야 되죠. 근데 도스가 실제로 높아야지 뭐 7g 넣어야지 효과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쥐지 쳐야죠. 저 과성비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격을 좀 꼭 포인트아웃 하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 가시죠? 이게 뭐 이걸 못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이건 만들 건데 만들 거고 이게 어프로브가 날지 안 날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왜냐면 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영상을 때 이거는 분명히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나고 회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제 시리즈로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는 사실 어프로브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개런티하지 못하지만 이게 정말로 어프로브가 나더라도 삼상의 어프로브가 나더라도 이게 도스가 높으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들이 이걸 만들 모티베이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해봤는데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바라보는 온도차 이게 모더나랑 바이오엔테크 이게 모더나 바이오엔테크도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아직 어프로브 안 났죠. 이거 거의 진행되는 속도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되기 직전 이게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사용되기 직전 그렇죠. 이게 백신 두 개의 백신 일라이 릴리아 리제너론이 이제 항체 치료제를 제일 앞선 곳인데 이제 EUA를 받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은 되고 있고 이제 삼상이 이제 어프로브가 될까 말까 하는 시점. 그래서 사실 그 진행되는 속도는 비슷해요. 그 약을 만드는 속도는 비슷한데 시장의 반응 아니면 전문가의 반응은 어떻다? 이게 모더나 바이오엔테크는 이거 프로미싱하다. 그렇죠. 일라이 릴리와 리제너론 이거는 사실 unfair하기도 한데 이게 좀 조그만 회사고 이거 일라이 릴리 리제너론은 좀 큰 회사니까 이 백신 뭐 치료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코로나의 그 배를 노를 못 젓고 있다. 그렇죠. 별로 안 오르죠. 그대로죠. 이게 다 제가 다 같은 그걸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9월에 샀었고 이거를 그 이후로 안 샀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이거는 괜히 말했나요? 저희 페이지는 투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한 걸 빨리 정리하죠.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약간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앙체는 코로나에 붙어서 코로나 이제 surface molecule에 붙는 거죠. ACE2에 붙어서 코로나가 거꾸로 죄송합니다. ACE2에 붙는 그 코로나에 있는 surface S 프로틴이죠. S 프로틴에 붙어서 코로나가 세포로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중화항체에서 그냥 메커니즘이고 미국의 두 회사 일라이 릴리와 리제너런이 실제로 가장 빠르고 있고 경증 환자들에 한해서 이제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근데 코로나의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걸 생각할 때 항체 치료제가 얼마나 프로미싱 하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대단히 프로미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타이터의 키네릭스를 보면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증식하다가 증상이 나올 때 피크를 치고 이제 20일 내로 이제 실제로 인텐시브 케어 유닛 들어갈 때는 몸에서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항체 치료제가 그런 중증 환자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거의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항체 치료제가 뭐 유용한 지점도 있죠. 그거는 이제 초기 증상을 잡거나 비상시 급하게 보호해야 할 이런 뭐 의료진이나 그 투항상, 그러니까 트리트 그렇죠. 그리고 백신을 맞고 2주 동안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인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한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였고. 그리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항체가 너무 비싸다. 초기 증상을 잡는데 과연 누가 수백만 원, 많게는 아까 얼마였죠? 400만 원에서 7천만 원인가 에스티메이션이 그거를 누가 쓸 것인가 한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다가 약간 생각해 본 게 공익 광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지인이 그걸 물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걸 볼 텐데 이제 우리 항체 치료제 나오면 백신 난 백신 못 믿겠다.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공익 광고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 도끼죠. 도끼가 이제 자기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비싼 거를 맞았다라고 플렉스를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콜록콜록 이제 인트로죠. 인트로에서 이제 이거 혹시 방송 하시는 분 중에 보시는 분 있으면 이거 정말 저의 아이디어인데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꼭 방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랩을 시작하는 거죠. 너 백신 맞을래? 플렉스 할래? 그렇죠. 백신을 맞았으면 코로나 항체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백신 맞을래? 코로나 항체 맞고 플렉스 할래?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주절주절 중간에 랩을 하다가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니 코로나 항체 치료제 내 롤렉스보다 비싸다. 정말 재미가 없나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제가 생각한 게 이 친구의 유명한 랩이 있죠.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hell yeah. 코로나 걸리면 얼마 못 가서 나 다 망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괜히 낸 것 같네요. 이게 웃기려고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 항체 치료제 맞을 생각하지 말고 백신을 맞자. 이게 오늘의 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